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6일 주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확은 154일째 힘차게 한번 했죠. 기 전에 이제 몸이 좀 괜찮아졌습니다. 어제 어제 루나 바이러스 우리 애한테 옮아서 엄청 고생하고 어, 잠을 한 10시간을 잔 것 같습니다. 10시간 정도 자고 아주 개운하게 근데 이게 확실히 잠은 잘 자고 잘 잤는데 몸이 굉장히 찌뿌둥합니다.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11시라서 이걸 운동할 시간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얼핏 들긴 합니다. 그러면 운동복 입고 놀이터 가서 스트레칭만 하고 오는 걸로. 자, 오랜만에 명상록 명상록을 집었습니다. 명상록을 집었고 어제는 독서를 못했죠. 아파서. 예전에 고 작가님 영상에서 고 작가님 아파서 아픈 뒤에 올렸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아프면 독서도 안 됩니다. 솔직하게 독서도 안 되고 이 명상은 오늘 한 구절 읽고 요즘은 이렇게 좀 책 읽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게 내 목소리를 이렇게 듣는다 그래야 되나? 책 읽고 있으면 책 읽고 있으면 뭔가 좀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 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과정들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것들에도 아름답고 매력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빵은 굽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갈라지고 그런 갈라진 금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빵사의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끌어서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빵이 막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좀 더 맛있게 보이죠. 자, 갈라진 빵, 제빵사의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갈라진 빵. 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또한 무화과도 아주 잘 익었을 때 갈라지고 올리브 열매도 잘 익어서 나무에서 떨어져 썩기 직전에 가장 아름답다. 마찬가지로 땅을 향해 고개를 숙인 이삭, 사자의 주름진 이마, 멧돼지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품은 그 자체만 따로 떼어서 보았을 때에는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지만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주목을 끄는 어떤 아름다움과 매력이 있다. 무슨 말 하고 싶은데 예민한 감수성과 깊은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는 경우에는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심지어 부차적인 현상들조차도 그를 기쁘게 해 주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야수들이 입을 벌리고 어르렁대는 실물의 모습 속에서도 화가와 조각가가 모방해서 그리거나 조각해서 예술품으로 성화시켜 놓은 것들을 볼 때와 같이 모방품, 볼 때와 똑같은 감흥과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또한 그런 사람은 노인에게서는 특별한 성숙의 미를 보고 맑은 눈을 지닌 아이들에게서는 순수한 젊음의 매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많은 예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연과 자연이 하는 일들을 진정으로 보는 눈을 지닌 자들만이 느낄 수 있다. 뭐 제가 요거 지금 거의 문제 아직도 시작 단계인데 명상록은 좀 다른 게 뭐랄까 이게 일기처럼 쓴 이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일기처럼 전쟁터 같은 곳에서 이렇게 적은 책이라고 하던데, 보면 제목도 없고 그냥 숫자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일기 1번, 2번, 3번, 그러니까 날짜도 없고, 그러니까 뭐 다음 2번은 오늘의 일기였던 거겠죠. 뒤에 보면 3번 또 다른 얘기들을 하는데, 느낌은 이 책이랑 비슷합니다. 이 책이랑 비슷한데, 이 책도 이렇게 숫자만 이렇게 보면은 뭐 6, 7, 8 이렇게 숫자만 이렇게 있고, 제목도 없고, 이렇게 날짜 있고, 뭐 제목도 없거든요. 근데 이건 그래도 얘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좀 그런 게 있어요. 4월 달은, 예를 들어서 1월 달은 뭐 사랑에 대한 얘기, 2월 달은 뭐 또 뭐 정의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없지만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모여 있거든요. 모여 있는데, 명상록은 소제목도 없고 그냥 이 사람이 아우렐리우스가 썼는 뭐 그날 그날의 일기여서 그런지 전혀 그런 아무런,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는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시작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숫자 2가 이렇게 있고, 우리는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과정들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것들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유의한다. 이 부분은 읽고 되게 좋은 게, 좋다 하면 그렇고, 이 얘기잖아.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나의 예를 든다면 어,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민한 감수성과 깊은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 부차적인 현상들조차, 그런 어떤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도 기쁘게 해주지 않는 것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노인을 보고는 성숙한 미를 보고, 아이를 보고는 순수한 젊음의 매력을 보고, 또 뭐 갈라진 빵 보고는 또 이게 제빵사의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식욕도 당기고 오히려 잘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연결된다 그러니까 속도보다는 방향, 그리고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이게 어느 순간에 독서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뭘 다른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문득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뭐 태양부터 자연, 뭐 내 주변 내 환경들이 운동하러 나가보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내 신체, 예를 들면 뭐 제가 샤워할 때 이렇게 뭐 두피야, 건강한 두피야,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건강한 두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건강한 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샤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내가 나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있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나의 건강한 눈이라든가 건강한 코, 예를 들면 이런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음, 주변이 너무 아름답고, 그동안 내가 봤던 것과는 또 다른 마음, 생각, 뭐 생기더라고요.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아이가 병원에 갔는데, 치아를 뽑으러 갔는데 이빨을 안 뽑으려고 막 이렇게 한 몇십 분을 버틴 적이 있었는데, 애가 이빨 안 뽑으려고 버티면서 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모든 부모들이 아마 사랑스러울 텐데, 어, 이게 우리 애가 크면 또 볼 수 없는 거니까 눈에 담아두려고 엄청 이렇게, 저는 애는 무섭고 해서 이빨을 뽑기 싫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청 흐뭇하게 이 장면을 눈에 담아두려고 했었거든.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이제 그동안 제가 봤던 것들, 그러니까 나의 뭐 모든 게, 인생을 대하는, 내 삶을 대하는 모든 게 제 생각에 한 반은 변한 것 같습니다. 한 반.
뭔가를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부분들이 한 반은 변한 것 같은데 뭐 제 생각에는 그게 독서였지 않나. 2024년부터 지금까지 뭐 제가 딱히 한 거는 책 읽는 것 빼고는 아직 특별히 한 게 없으니까 아마 독서를 통해서 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들이나 내 신체라든가 뭐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나. 그러면서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고 그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서를 하고 이 지금 명상록의 요 부분을 만나니까 이제 저는 이제 공감하는 거죠. 어,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 빵을 굽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갈라지고 그 갈라진 금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빵사의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끌어서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뭐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되니까 또 좋죠. 엄청 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같은 경우에는 뭐 하버드 대학교 같은 곳에서도 필독서로 선정한 책인데 그렇다면 이 책을 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철학적으로 뭐 이런 이 책을 쓴 사람은 굉장히 또 위대한 작가인데 이 위대한 작가가 생각하는 거를 저도 공감하고 있으니까 되게 자존감이 높아지겠죠. 아무튼 책 읽고 이런 것들도 공감하게 되고 또 제가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내가 독서를 시작하기를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읽으면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에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확언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나는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매일 밤 손가락 장갑을 꼈더니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됐다. 다섯, 나는 장모님을 위하여 중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였더니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됐다. 여섯, 나는 매일 10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의 유인은 독서다. 일곱, 나는 독서와 글쓰기로 사유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철학자성가가 됐다. 여덟,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아홉, 이렇게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군자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열, 나는 유튜브 앞에 책을 놓았더니 유튜버가 됐고 독서 앞에 질문을 놓았더니 강사가 됐고 글쓰기 앞에 사색을 놓았더니 작가가 됐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